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제 인생도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빌딩 청소를 마친 저는 편의점 앞 ATM 기기 앞에 섭니다. 통장을 넣고 잔액 조회 버튼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38년 다닌 회사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금 7천만 원, 저축 4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 12만 원. 저는 카드를 빼고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였던 사람들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62살까지 38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술자리는 거의 가지 않았고 회식이 있어도 늘 먼저 일어나 집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참 성실하다고. 그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됐습니다. 더 높은 자리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후배들은 저를 믿었고 상사들은 김 과장에게 맡기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아파트 전세 살고 명절이면 시골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래도 조금씩은 남겼습니다. 저축은 매달 100만 원,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괜찮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까요. 퇴직할 때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축해둔 돈 4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 아내와 마주 앉아 종이에 적어가며 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이 돈을 조금씩 나눠 쓰면 80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노후는 괜찮은 것 같아. 아내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네. 아들 둘은 이미 장성했고 장남 태준이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차남 민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첫 1년 동안은 아침에 눈을 떠도 시계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천천히 걸었고 시장에 들러 반찬을 골랐고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이게 노후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은퇴 2년째 되던 해 차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좀 만나러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남은 빚이 6천만 원이에요. 집도 넘어가고 지혜랑 이혼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제 자식 중에서도 특히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저한테 한 번도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죽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혜가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민수한테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는요? 저는 그동안 적어두었던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국민연금, 매달 들어오는 돈, 그리고 아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따져보니 당장 크게 쓸 일이 없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 돼요. 저도 아직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지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요.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일주일 뒤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이거 받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7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노후자금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연금 있잖아. 이건 원래 너 주려고 아껴둔 거야. 빚 갚고 다시 시작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울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 하지 마. 그냥 잘 살아. 그게 아버지한테 갚는 거야. 민수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아내 지혜와도 다시 화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노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 4천만 원, 연금은 매달 100만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아내 병원비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으로는 1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200만 원은 저축해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4천만 원을 200만 원씩 쓰면 20개월, 1년 8개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5세, 어디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연락드리겠다는 말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새벽 청소 노동자 구함, 월급 120만 원.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입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오세요. 첫 출근 날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빌딩에 도착하자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하세요. 변기, 세면대, 바닥 다 닦으시고요. 복도도 쓸고 닦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고 타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허리가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쥐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5시간 동안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는 하루하루 펴지지 않았고 손은 세제 때문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몸무게가 10kg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운동 삼아 좀 걷고 있어. 그래서 그런가 봐. 아내는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장남 태준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 연금 있어. 너희가 써라. 태준이는 그래도요. 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청소 월급 120만 원으로 간신히 아내 병원비를 댔습니다. 1년쯤 지나자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가 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두면 다음 달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 세제 쓰는 사람 손이에요. 그리고 요즘 새벽마다 나가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그 애가 알면 마음 아파할 거야. 아내는 제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1년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여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받은 그 돈, 아버지 노후 자금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는 라디오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일 그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앞만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살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살아요. 민수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준 기회를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쉬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회사가 조금씩 안정됐고 2년이 지나자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같이 살자고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너희끼리 살아.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걸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그제야 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허리는 이미 망가졌고 무릎은 수술을 받아야 했고 손은 세제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수네 집에서 지내는 요즘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들 등교하는 뒷모습을 보고 아내와 같이 천천히 아침을 먹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잘해줍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제는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이래요? 저는 잠시 손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조금 열심히 살아서 그래.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손주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어제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노후 자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고 자식이 저한테 돌려준 건 돈이 아니라 존엄한 노후였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